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JLPT N2 합격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댓글로 여러 가지 물어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JLPT 시험 후기, 공부법,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현재 일본어 레벨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때문입니다. 진격의 거인이 제가 고등학생 때 첫 애니메이션 방영을 했어요. 그때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2021년도쯤에 우연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세계관, 작가분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그 안에서의 고찰 같은 게 저의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과 너무 닮아 있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정주행을 한 7번? 이번까지 8번 정도를 정주행했습니다. 한 4번 정도 정주행하다 보면 그냥 틀어두고 집안일하고 있을 때 대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미 장면 자체를 외워버려서 모르는 언어인데도 어떤 장면인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주 들었던 표현들이 외워지기 시작한 거죠. 진격의 거인을 예로 들면 조사병단, 조사해당, 거인, 교진, 타타카이, 스스메, 신조 사사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 일본어가 들리나? 싶은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을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다 보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좋거나 싫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가 들린다는 착각을 조금 하고 나니까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게 생겨서 어느 시점부터는 에피소드를 볼 때 자막을 빠르게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귀를 되게 기울이고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 언어로 말도 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어나 영어, 특히 영어같이 언어 공부에 흥미가 높은 사람이어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히라가나랑 카타카나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사랑, 치, 메랑, 누 이런 것처럼 방향이나 꼬랑지만 다른 히라가나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 영상에 닉네임 719 성모님께서 2024년에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셨다는 건 전에 베이스가 있었던 상태였나요? 해주셨는데요. 2024년 이전에는 히라가나랑 카타카나 아주 조금, 정말 간단한 일본어 단어나 동사의 변형 방식 정도만 아주 조금 머릿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4년 전까지는 시험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뭔가 들리면 검색해서 뜻이랑 발음 같은 거 메모장에 몇 개 적어두고 동사 같은 건 맨날 매번 뭔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바뀌는 거지?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해보는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한자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일본어는. 그게 어려울 걸 알았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지금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제대로 시작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에 우연히 일본어 공부 어플 하나를 깔게 되는데요. 바로 이 어플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걸 왜 설치했었냐면 당시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광고를 봤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에피소드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서 해봤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1일 퀘스트를 깨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연속 기록을 쌓을 수 있거든요. 1일, 2일, 3일, 4일, 10일, 100일 이렇게. 근데 이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서 매일 몇 주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일본어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어플에서는 단어를 한자로 알려줘요. 이게 쉽게 시작하고 재미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만 외워도 일주일이면 10개 이상 외우게 되고 거부감 없이 이제 한자를 습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문득 내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 있나?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본어 능력 시험 JLPT였죠. N5부터 N1까지 총 5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N1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어플을 한 2달 쓰다 보니까 어느새 N4 정도의 레벨 안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가 한 2월, 3월쯤이었어요. 첫 시험까지 4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3급인 N3로 첫 시험을 보자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첫 시험이었던 JLPT N3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는 길에 제 심박수가 거의
150까지 올라갑니다. N4는 너무 쉬워서 쉽다고 생각해서 좀 자존심 상해 이러면서 당당하게 N3를 신청했지만 그날은 내가 왜 그랬지 싶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정말 10대 친구들부터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 40, 50대 분들까지 되게 연령대가 다양했었고 N2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학업과 연관되기 시작하는 레벨이어서 그런지 20,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 JLPT 점수는 각각 이렇습니다. N3의 경우는 청해를 만점을 받았는데요. 이게 약간 반전이 유일하게 청해만 공부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N2의 반전은 N3 때 청해 연습을 안 했는데 만점을 받았잖아 이러고 살짝 자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해 연습을 한 2번 정도밖에 안 하고 갔더니 청해 점수가 저렇게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간략한 소감은 N3는 생각보다 쉽다, 할만하다. 그리고 N2는 N3와 레벨 차이가 꽤 많이 난다.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 단어들이나 기출 문법 내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청해의 경우에는 한 2-3번 정도 꼬아서 냅니다. 꼬아서 내는데 어차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지금 꼬고 있구나 또 잘 들리기 때문에 언어 지식이나 독해 부분에 어휘, 문법 같은 거를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청해는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한 시험 팁을 드리자면 언어 지식, 무조건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하고요. 제 경우에는 윈레벨의 단어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에는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기출 단어만 탄탄하게 외우시는 데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예요. 어차피 변수 같은 건 정말 변수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해는 일단 한자 읽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셔야 하고요. 당연하죠? 평소에는 일본어 한자는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버릇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일단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자를 한국어 발음으로 빠르게 읽는 게 가능하시다면 시험에 한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N2 준비할 때 모의고사 때 자꾸 독해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정말 10분, 20분? 그래서 생각해낸 하나의 꼼수가 그 지문에 따른 문항을 먼저 읽고 지문을 읽을 때 첫 문단은 빼고 2번째 문단부터 읽습니다. 첫 문단은 대부분 서론이에요. 많이들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강력 추천드리진 않지만 모의고사로 연습하실 때 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본 시험 때 말고 모의고사 때부터 한번 해보셔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한번 시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대부분 교재보다는 휴대폰 어플 이용해서 공부했어요. 제가 사용한 공부 어플들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모든 언어 공부가 그렇듯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제가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이 회독 어플 사용과 한자 부수 외우기인데요. 일본어 단어 암기는 필연적으로 한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자의 부수들을 외우면 그 뒤는 엄청 쉬워져요. 한자에는 부수라는 게 있어요. 모든 한자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수는 이 한자의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핵심 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수는 한자의 뿌리 또는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부수를 알면 한자의 의미를 유추하기 쉬워지고 모르는 한자를 봐도 대략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효과적으로 배우려면 단순히 외우기보다 부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의 대표적인 한자 몇 가지를 볼게요. 물과 관련된 한자가 있는데요. 바다해, 강하, 호수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바닷물, 강물, 호수 이렇게 물과 관련된 한자예요. 왼쪽에 보시면 물수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수변이 붙어 있으면 물과 관련된 한자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칠타, 던질투, 잡을포, 손으로 치다, 손으로 던지다, 손으로 잡다 모두 손과 관련된 한자예요. 왼쪽을 보시면 손수 한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수를 알면 한자를 처음 봐도 대략적인 뜻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단순히 외우기보다 부수를 활용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 부수를 알게 될 때마다 최대한 비슷한 것들끼리, 헷갈리는 것들끼리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어 암기는 저는 회독 어플이랑 일단 공부라는 어플, 그리고 모의고사 책 지문 아래에 나오는 단어들을 따로 뽑아서 보충 공부했어요. 회독이랑 일단 공부 어플은 응시 레벨별로 출제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공부 어플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는 번갈아서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깜지처럼 이렇게 노트에 반복해서 계속 적는 방식으로 외웠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 어플을 켜고 오늘 공부할 챕터를 켜서 모르는 단어를 마주했어요.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이미 알고 계신 경우에는 그냥 읽는 법이랑 의미를 외우고 공부할게요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자들이 초면인 단어다. 그럼 네이버 사전에 이 단어를 그대로 칩니다. 그러면 구성 한자를 보여줘요. 그럼 이 한자들을 외워줍니다. 왜 외워야 하냐면 이 한자들이 나중에 가면 다른 단어들에 또 나와요. 시험 단어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이해를 해야 머리로 납득을 하는 타입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수를 보고 또 다른 구성 요소랑 연관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한자를 봐도 바로 뜻을 떠올릴 수 있게끔 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한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자만 직접 한번 손으로 쓰면서 구성 한자를 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눈으로 훑기만 해도 가능하시면 생략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외웠다고 표시하고 아직 한 번에 못 맞히겠으면 공부할게요 하면서 이 다음은 눈으로 계속 반복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까먹는다. 내 스스로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안 외워지는 거. 그때는 깜지하세요. 이게 제가 안 외워진 것들만 마지막에 깜지해가면서 외운 목록입니다. 저는 이런 단계로 공부했던 게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장음으로 읽어야 하는 건 반드시 처음부터 장음으로 소리내서 외우세요. 이게 처음부터 장음을 신경 쓰고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마지막에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기출책으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유튜브에 JLPT, N2 문법 이렇게 검색해서 메모하고 필기하면서 외웠습니다. 문법도 앞에 어플처럼 카드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어플 사용해서 이용했고요. 비슷한 기능을 지원한다면 어떤 어플이라도 본인에게 맞는 것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했던 영상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좋아하는 애니 캐릭터, 연예인 등등을 그 역할이나 성격에 맞는 상황 같은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작문하시면서 외우면 재미있게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면 또 한동안 공부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N3는 4월, 5월, 6월 이렇게 3달 준비하고 7월에 시험을 치고 8월, 9월은 놀다가 10월에 도쿄를 갔어요. 도쿄 여행을 다녀와서 N2를 준비합니다. N2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꽉 채워서 공부를 했어요. N3에서 N2로 넘어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은 생활에서 일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집에서 일본 유튜브를 틀어두거나 아니면은 아따맘마 같은 굉장히 간단한 생활 어휘가 나오고 N3에서 배웠던 것들 아니면 N2 문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문법들이 다른 애니메이션도 그렇겠지만 이런 생활 애니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도 3박 4일의 일정이긴 했지만 모든 간판, 메뉴판, 식당 안내 받거나 제가 원하는 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거나 할 때 일본어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때 약간 제 수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있던 걸 바로 잡거나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공부 외적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을 한번 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나는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외웠던 단어 2가지에 들어가는 각각의 한자를 조합이 다르게 되면서 다른 한자를 알게 되고 발음을 알게 되고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 가지랑 이 가지만 뻗었는데 더 많은 잔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거죠. 좋아하는 일본 작품이 있으시거나 추천 작품 같은 거 받으셔서 자막 없이 또는 일본어 자막과 함께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주의 깊게 다 봐주셨다면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JLPT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시겠죠? 1년에 2번뿐인 시험이라 긴장도 많이 되시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효율적인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나 흐름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는 더 이상 시험 예정이 없지만 여러분의 시험과 공부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또 서로 공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방법을 또 가져다 쓰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때때로 동물이나 일본 여행 소식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주 만나러 와주시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어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저는 일본어만 사용할 예정이고요. 일본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에 일본어로만 말하고 일본 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채널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혹시 같이 부담 없이 일본어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이 채널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이만 진격의 거인 극장판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라 이제 옷을 입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